예,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앞으로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지 오늘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그 해법 찾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그리고 뭐 투자은행에서도 현금 뭐 비중을 늘려라 혹은 뭐 안전자산 쪽으로 가라라고 조언할 정도니까 네. 좀 많은 분들이 이쪽에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원달러 환율에도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움직임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원달러 환율이 받아간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워낙에 뭐 연말이 가까워오는 와중에 미국 증시가 제일 뭐 변동성이 크고 예. 세계 증시가 지금 다 이제 그나마 취약한 와중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보이죠. 뭐 캐시 is king, 예. 현금이 왕이다. 그리고 뭐 안전자산 쪽으로 좀 몰리지 않느냐. 그렇게 좀 시황이 이렇게 좀 분주하고 좀 이렇게 뭐 자꾸 안전자산 얘기를 하는 와중인데 의외로 외환시장은 지금 좀 잠잠합니다. 특히 이제 밤사이에 달러 시세 이따 뭐 차트로도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제가 주목할 만한 거는 마켓뉴스 인터내셔널이라 해서 M&I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예. 거기가 나름 뭐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읽을 만한 기사가 나온다고 인정받는 그런 매체예요. 거기서 그냥 익명의 소식통입니다. 딱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예. 연준 내 고위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해서 몇 명의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내년 봄에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금리 인상을 좀 멈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시장에서 말하는 재료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연준 지방 연방은행 뭐 필라델피아나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 중립금리 가까워졌다. 예.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딱 제 일감은 달러가 약세로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닥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은 의외로 달러가 약해질 만한 재료가 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밀리는 게 좀 신기하다 하는 느낌이 들죠. 달러 인덱스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업데이트한 차트 한번 보신다면은 그냥 이 정도입니다. 한번 이렇게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잘 뭐 고만고만한 상황이죠. 예. 한 5일, 6일 정도 빠지는가 싶다가 또 이제 그저께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 아래쪽에 기술적 지표들도 이렇게 보조 지표들도 한번 눈여겨보신다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중립적입니다. 크게 뭐 과매수 상태나 과매도 상태라고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달러 환율은 오늘은 차트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간 차트를 좀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7년 연초만 하더라도 1211원이었습니다. 예. 꽤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2017년 한 해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달러가 1년 내내 약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이었고 해 바뀌고 나서도 계속해서 달러 약세 분위기에 젖어 있다가 뭐 이때 2월 달에 주가 빠지면서 한번 쿵쿵 했던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한번 꺼봤습니다. 내려올 때도 여기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죠. 네. 1110원에서 뭐 넓게 보면 1150, 조금 좁히면 지금은 20원에서 30원. 그래서 뭐 요 구간이 보니까 이 내려오는 와중에 거의 같은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구간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여기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 1130원, 1140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더욱 지금 이제 1120원과 30원이 더 빡빡해지면서 이제 또 30원 근처만 가면은 또 약간 무거워지는. 그래서 오늘도 NDF 보니까 한 1128원 정도, 어제보다 한 2원 정도 낮은 그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언젠가는 이것이 위든 아래든 한번 열리겠는데 네. 그렇게 된 상황에 가면은 대충 뭐 그래서 해외 IB들도 말하는 가운데에 내년에 뭐 많이 봐야 1170, 1180 뭐 이러다가 또 길게 봐도 1200 뭐 이 정도를 보는 아래쪽을 보더라도 뭐 이 정도 1100원 아래로 가더라도 한 뭐 이 밑으로야 가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 뭐 우리 워낙 굉장히 뭐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주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 빨간색의 달러 인덱스 흐름과 우리 달러 환율 겹쳐 놓으면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하고 같이 간다고 볼 수 예. 있죠.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유로 달러나 파운드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뭐 이전부터 대형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 때도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요지부동 얘기까지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도 네.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 좀 달러만 봤을 때 흐름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저희가 만나는 시기가 참 절묘한 게 약간 떨어지다가도 저희 방송하기 한 2, 3일 전부터 다시 약간 올라가 주니까 이게 속도에 다름이 있을 뿐이지 방향성 자체는 그래도 강달러 쪽으로 조금씩 계속 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번 주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다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제 주요 통화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그 통화들의 이슈가 이제 뭔가도 한번 살펴보시죠. 유로 달러 이렇습니다. 뭐 계속 이제 전부 일간 차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은 유로강 달러 약세인 거 아실 테고 반대의 경우는 반대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을 갖다가 트레이딩하는 세력들은 이탈리아 재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예산안을 갖다가 EU에서는 지금 리젝트한 상태인데 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상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유로가 강하게 뭐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유로가 강세로 가기에는 이태리 재료가 발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파운드도 이렇죠. 파운드도 오른쪽 부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브렉시트가 뭐 합의에 도달하네 마네 하면서 합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파운드가 강세. 또 합의가 좀 힘들어지겠다. 심지어 노딜 브렉시트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면은 파운드 약세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그냥 파운드 차트에서는 이거 하나 보는 걸로 또 한번 그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보죠. 흔히 말하는 이 더블 탑입니다. 이중 천정이죠. 네. 이중 천정이고 교과서에서 말하기로는 이런 식의 이중 천정의 이 네크라인이 무너지면은 이 높이 키만큼 간다. 이걸 갖다가 최소 목표 가격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못 가도 여기까지는 간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시장에서 그런 식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달러인이 또 묘합니다. 달러인 보시면은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당시 처음으로 집권했던 민주당이 의회 해산하면서 다시 자민당이 집권하겠다는 시장 기대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가 일찌감치 시장이 선제적으로 시작해서 달러 강, 엔 약세가 시작했던 흐름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 이 추세선을 타고 은근히 그냥 꼬물꼬물거리면서 우상향하는 뭐 이런 정도죠. 결국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외환 시장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환 트레이드들이 일찌감치 북클로징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은근히 이렇게 자주 드렸던 말씀 투기적인 포지션은 달러 매수 쪽으로 달러롱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를 좀 털고 싶은 재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던지는 거 보면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왠지 그래도 달러는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달러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위안화 얘기 역시 해보도록 하죠. 이게 뭐 국내 증권사에서도 내년 1분기쯤이면 달러당 7.05위안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도 역시 1분기 7.05, 2분기에 7.1위안까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게 뭐 이전부터 소장님께서는 7위안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열어두는 거랑 진짜 실제로 수치가 찍히는 거랑 시장에서 또 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아마 이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연말 이전까지는 중국 당국이 조금만 힘을 쓰면은 7위안은 막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안 큰 그림을 보셨을 때 이런 상황이죠. 월간 차트로 보시자면은 이렇게 위안이 강해지는 위안 절상 시기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7위안 전고점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열리지 않겠느냐. 지금 열고 나면 7.05 정도가 아니고 일단 열리면은 그 다음은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거는 7.05는 아니고 7.14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오늘 이 말씀은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뭐 저야 이거 이 친구들 뭐 잘 틀리기도 하고 저 장사하려고 하는 얘기다 하지만 그래도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래도 골드만삭스라서 이들의 리포트의 흐름을 갖다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이 그림의 의미는 내년도에 제일 왼쪽은 멕시코 페소, 그다음 뭐 콜롬비아 페소 이런 식으로 저기 나오는데요. 남아공 란트까지 쭉 하는데 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이 짙은 색의 파란색은 스팟 환율, 즉 환율 자체가 위로 가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 통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 그다음에 노미널 캐리라고 해서 약간 옅은 색의 막대는 금리가 높으면 캐리가 좋은 거예요. 예. 이거 보세요. 터키 같은 경우. 터키 지금 워낙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 리라 갖고 있으면은 이자는 따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터키 리라는 환율이 터키 리라 자체가 환율이 그 터키 리라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총 수익은 이 이제 삼각형 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꼴찌가 한국이네요. 예. 골드만삭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비 금리도 낮아.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내년에 환율도 원화가 약세 쪽으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에서 원화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참고로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높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봐야 내년 한 1170, 그다음 뭐 1180, 뭐 많이 보는 3년 정도 후에는 1200, 뭐 이렇게 보는 정도의 재료이긴 전망이긴 합니다만 저희 어지간한 저 이머징 통화들 가운데 또 주요 통화들도 다 포함한 가운데서 내년도에 그것도 나름 골드만삭스라는 이름값 하는 기관에서 원화를 갖다가 내년도에 최약체 통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한 거는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흐름도 좀 계속 짚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 소장님께서 글로벌 스나이퍼에서 계속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